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CS 디스커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이 컴포넌트 시스템스에서 여기에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주면 되고, 기존에 이제 이러한 어널리시스 시스템과 다르게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지오메트리 부분만, 지오메트리 셀만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외부 그 CAD 파일은 그 지오메트리 부분에 그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이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New Discovery 지오메트리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냥 디스커버리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디스커버리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면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디자인 탭부터 이제 프리페어까지는 이제 그냥 스페이스 클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구조나 유동, 그리고 열 해석, 그리고 일렉트로마그네틱스까지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해석 전용 그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제 기존의 뭐 카티아나 뭐 인벤터, 솔리드웍스와 같은 그, 그 설계 프로그램과 이제 유사한 구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각각의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 시스템이라든지 뭐 플루언트와 같은 이제 그러한 그 해석 전용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기능이 조금 그 약하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기능이 어떤 우리가 어떤 그 핵심 요소만 이제 뽑아서 그 이제 사용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멀티 피직스도 아마 이제 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나의 어떤 리본 메뉴에 정렬을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계자 입장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자 하면 그 워크벤치에 있는 그 어널리시스 그 시스템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디자인부터 프리페어는 우리가 기존의 스페이스 클레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도 뭐 이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핵심 기능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간단한 뭐 웹팔보를 하나 작성해서 그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진행을 하기에 앞서 이제 그 디스커버리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고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 홈페이지를 누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기 좋게끔 어떤 이제 샘플들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런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 튜토리얼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뭐 디스커버리 영상을 만일에 또 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도 이제 온라인 튜토리얼을 이제 활용할 그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움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헬프를 클릭을 해서 도움말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르는 부분은 이제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뭐 중국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는 지원을 하는데 반해서 한국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뭐 디스커버리로 어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사례를 그 NCS에서 많이 뭐 접하지 못해서 아직 뭐 언어는 한국어는 추가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능하면 어차피 영어 원문으로 보시는 것이 문장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보다는 가독성은 떨어지겠지만 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교육 어떤 뭐 회사 내부에서라든지 혹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측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뭐 그러한 교육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말을 그 제가 이제 클릭을 한 이유는 이제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제 특징을 잠깐 살펴보기 위함이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익스플로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디스커버리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리얼 타임으로, 즉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우리가 형상 변경에 따른 해석 결과를 이제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특정 사양이 필요한데, 일단 이제 인스톨레이션 앤드 그 라이센스 컨시더레이션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최소한더러 우리가 익스플로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은 CPU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래픽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메모리도 이제 32GB 이상을 이제 권장 사양으로 하고 있고, 그래픽 카드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컴퓨터를 구매를 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오래된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익스플로어 모드를 이제 안타깝게도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알람이 뜨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디스커버리를 이제 그 기능만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런 뭐 그래픽 카드가 이제 뭐 가격이 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뭐 그러한 기능은 사용을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뭐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은 뭐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컴퓨터를 구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 부분이고, 이제 뭐 학습 용도로 사용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래픽 카드를 뭐 구비를 하시면 좋고, 뭐 없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뭐 혹시나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한번, 어차피 뭐 요즘 나오는 뭐 게임용 컴퓨터 정도만 돼도 다 뭐 이 정도 사양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을 한다라고 하시면 뭐 그 정도 급의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면 뭐 당연히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해석이 아니고 이제 익스플로어 기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도움말에 대한 것은 뭐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디스커버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튜토리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Getting Started with Simulation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뭐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없기는 하지만, 어차피 뭐 스페이스 클레임과 기존에 그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기능이 그냥 압축적으로 이제 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따로 뭐 설명드릴 부분 없지만, 이제 뭐 초보자이시거나 디스커버리
또는 NCS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영상들을 한번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이제 디스커버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모드에서 이제 화면 상단에 여기 이제 헬프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에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이 이제 화면에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리본 메뉴이고, 뭐 스테이지 내비게이터가 이제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스테이지 내비게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뭐 모델 트리,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그 워크벤치에서 이제 번들로 제공된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는 없었던 이제 이러한 뷰 아크라든지 이제 리절트 아크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것도 크게 별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이콘을 이제 그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그냥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아크로 이제 모아 놓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제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되겠고, 뭐 또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하나 클릭을 해보면 앞서 이제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앞서는 제가 뭐라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SID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이제 이 아래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모드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이제 그 성능 제한으로 이제 익스플로어 모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뭐 나머지 모드에 대한 것은 일단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그 육각형 부분에 이제 어떤 우리가 그 NCS에서 뭐 오류 메시지라든지 그 워닝 메시지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 보시면 이제 여기 표시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 그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X를 클릭을 해서 엑시스 그 헬프는 빠져나오고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탭에서 모델을 하나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자동으로 스케치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면을 그 선택을 하시려고 하면 일단 지금 그 스케치 모드로 들어와진 것 같고, 일단 사각형을 현재 이제 뭐 평면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제 뉴 플레인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축을 선택을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이제 플레인이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플레인은 기본 플레인을 선택을 하기로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평면을 이제 어떤 그 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기능이고, 이제 이 기능은 또 우리가 무브라는 기능이 그 따로 있기 때문에 또 무브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치 평면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디스커버리에서는 일단 그 부분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해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단 이 부분에 모두 부분에서 이제 스케치를 클릭을 하고 이제 빠져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스케치를 어떤 이제 우리가 모델이 생성되었을 때는 이제 그 모델에 해당되는 면에 이제 스케치를 할 때는 이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 평면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평면 뷰를 보는 기능이고, 이 부분은 이제 3D로 빠져나가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은 모두 우리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고, 다시 이제 기존 그 디폴트 평면에다가 일단은 스페이스 클레임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이 중심점에다가 그 사각형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각형에 대한 그 프로퍼티가 이쪽 부분에, 원래는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 이쪽에 표시됐는데 이제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드로우 프롬 센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일단 뷰는 이제 플레인 뷰로 선택을 하고 중심을 찍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30 by 30짜리 사각형을 이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ESC 키를 눌러서 스케치를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 조작도 여러분들이 그 스페이스 클레임과 그 워크벤치에 있는 어네리시스 시스템스에서 사용했던 그 마우스 조작법이 그대로 그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줌이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세팅스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내비게이션에서 휠 반전 부분이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워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거는 드래그를 했을 때고, 이 부분을 바꿔야 여러분들이 이제 휠로, 물론 이제 드래그 디렉션도 똑같이 이제 업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클로즈를 클릭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확대 축소의 휠 방향이 이제 반대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스케치를 빠져나오셔도 되고, 혹은 바로 이제 풀을 클릭을 하면 3D 모드로 빠져나오고, 이면을 선택해서 이제 쭉 잡아당기면 일단 치수는 100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다시 200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클릭을 해서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웹8보 해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 대한 기능은 뭐 사용할 것은 없고, 시뮬레이션 탭으로 가서 일단 이제 머테리얼 부분은 이제 에디트를 클릭을 해서, 현재는 이제 스트럭처럴 스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다른 재료는 이제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재료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뭐 재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엔지니어링 데이터처럼 그 재료 물성을 그 수정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다시 인포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정할 건 없고, 이제 밀도는 나와 있고, 이제 뭐 엑셀 표시처럼 되는 그 워크시트처럼 생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밀도라든지 혹은 뭐 다른 물성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그 탄성 계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정하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아마도 이제 뭐 임포트 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러한 부분은 그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보시든지 혹은 제가 또 따로 그 알아보고 이제 뭐 주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디폴트 재료인 스트럭처럴 스틸 그 S275N 즉 이제 275 뉴턴짜리 이제 구조용 강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N이 뭐 뉴턴인지 혹은 275N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N이 뉴턴이 될 리는 없고, 우리가 이제 보통 뒤에 나오는 숫자가 뭐 강도를 뜻하거나 혹은 어떤 그 기호를 뜻하는 건데 이제 뉴턴은 아닌 것 같고 그냥 S275N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테리얼은 다시 어피어런스는 이제 컬러를 이제 바꾸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이제 육군 중사 마크처럼 생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이제 여기에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제 수정도 이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어떤 뭐 그래프로 보여지는 데이터는 없다라는 게 이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러한 부분들을 클릭을 해도 뭐 그래프 데이터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그 우리가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뭐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모두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뭐 설계 프로그램을 쓸 거냐 혹은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그 워크벤치 상에 이제 번들 안에 이제 들어왔지만 이제 기존에는 단독 플랫폼으로 이제 판매를 한 걸로 아는데, 아마도 이제 그러한 설계 프로그램에 비해서 뭐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워크벤치 안으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이러한 모델링 기능이 이제 설계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많이 딸리기 때문에 뭐 해석을 떠나서 이제 일단 설계 프로그램은 이제 모델링이 더 위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냥 워크벤치 안으로 들어온 것 같고, 또 워크벤치로 들어와도 좀 포지션이 애매한 게 어차피 해석 기능 자체가 또 기존의 그 어널리시스 시스템보다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라는 그 기능과 어떤 단일 플랫폼으로 뭐 진행한다 정도의 장점을 빼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는 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어떤 형상 변경에 따른 결과를 바로바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석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설계자들에게 더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전문가들도 조금 더 이제 더 어떤 해석에 대해서 접근이 쉽고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트럭처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이제 뜨게 되는데, 일단 현재 이제 선택되어진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이 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것은 모멘트,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세 번째는 프레셔. 이 부분은 이제 하중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서포트에 대한 것이고, 이제 서포트는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다른 서포트는 이제 여기 역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픽스드, 슬라이딩, 힌지, 볼,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드 등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뭐 컨택트 부분은 어떤 우리가 멀티바디로 이제 모델이 넘어왔을 때 선택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제 단일 솔리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컨택트에 대한 것은 뭐 따로 뭐 표시가 되는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택을 해서 한번 이제 그 설명을 읽어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러한 우리가 로드라든지 서포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그 스트럭처럴이 아니고 스태틱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이제 모두 다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다른 기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뭐 특별하게 다른 기능은 없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워크벤치에서, 워크벤치가 아니고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 그 로드 부분에서 이제 모두 다뤘기 때문에,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웹8보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픽스드 구속 조건을 그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제 면만 선택되는데 다시 다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하중을, 이번에는 이 역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은 선택 모드가 이거는 셀렉트고, 다시 이 부분은 이제 방향을 반전하는 부분이고, 다시 방향을 반전을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일단 이 면에 작용하는 이제 토탈 폴스의 값을 100N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일단 이제 트리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지정한 그 경계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뭐 파라미터 다시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시면 에디트를 클릭을 해서 당기는 걸로 다시 방향을, 아니면 부호를 마이너스, 일단은 제가 처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버벅거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점도 있긴 있는데, 일단 당기는 걸로 다시 바꿨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그래비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력과 속도를 그뭐 지정을 해주시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 우리가 글로벌 이 좌표계를 보고, 혹은 이쪽 모델 좌표, 이게 이제 글로벌 좌표계가 모델 좌표계와 똑같기 때문에 이 좌표계를 참고로 해서 중력과 속도를 이제 입력을 해서
혹은 어떤 면에 대해서 뭐 그 중력 가속도 방향을 지정하시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특정 면이나 뭐 엣지나 이제 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뭐 중력은 우리가 뭐 자중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제 중력 가속도를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중력은 생략하기로 하고, 만약 추가를 하시고자 하면 이 부분에 include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우리가 값은 현재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은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일단 우리가 중력은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그 중력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계 조건을 우리가 다 부여를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메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쇼 메시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다시 일단 메시만 보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그 우리가 전원 버튼 같이 생긴 부분이 솔브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솔브를 제가 클릭을 해버렸고, 어차피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고, 디포메이션은 일단은 이 정도 이제 디포메이션이 현재 발생을 했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기능이 쇼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밴딩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인장만 발생을 했는데, 일단 애니메이션은 다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뭐 결과에 대한 다른 부분은 일단은 다시 컨투어에 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이 부분에서 아마 다른 거를 이제 본 마이세스 스트레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익스플로어 모드가 뭐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수정함에 따라서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션을 다시 에디트를 클릭을 해서 현재 방향을, 일단은 컴포넌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리플레이스로 해도 일단 이 면의 아랫 방향으로 이제 하중을 작용을 하려고 하면 축방향 성분은 일단 포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한 다음에 현재 이제 이 면을 선택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 축을 다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축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그 축 방향으로 컴포넌트 즉 이제 성분으로 된 힘을 이제 그 입력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다시 마이너스 아랫 방향으로 하중을 주었을 때, 그리고 현재 모델이 이 부분을 이제 끄고 다시 이 부분은 그 서프레스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뷰를 끄고 다시 취소를 하고 마이너스로 했는데 자꾸 마이너스로 한 것은 방향만 반전이 됐고, 현재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그 Y축이 아랫방향으로 이제 하중이 주어졌고,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그 과도하게 변형된 형상을 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기능을 다 몰라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워크벤치를 실행을 하셨다고 하면 뭐 굳이 여러분들이 디스커버리를 활용할 필요는 없고, 아마 이제 멀티 피직스가 이제 스트럭처럴은 현재 이제 그 유체화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열에서까지는 같이 되는 걸로 보이고, 아마 이제 전자기 쪽 해석도 아마 이제 서멀까지는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은 디스커버리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 최소 위치는 뭐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뭐 위치가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으로 이 부분이 다시 그냥 그 어떤 그 아이콘으로 다음과 같이 뭐 표현이 되고, 뭐 우리가 스태틱 스트럭처럴과 같이 어떤 값이 동시에 같이 표현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유동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뭐 살펴보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스트림라인이라든지 뭐 파티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동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살펴볼 부분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디스커버리로 그 웹8보 해석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엔시스 그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 시스템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제 사용을 하는데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그 세부적인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 그 해석 결과를 또 우리가 메커니컬 시스템으로, 메커니컬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메커니컬 그 NCS 메커니컬로 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시 메커니컬로 이제 전송을 해서 그 이제 메커니컬에 있는 그 해석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